한때 여의도 유일 5성급 호텔로 멋진 한강뷰를 독차지하던 그곳.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호텔이자 높이만큼이나 콧대 높은 걸로 유명하던 그곳. 힐튼그룹의 최상위 호텔 중 하나인 콘레드 서울. 과연 아직까지 여전할지 오늘 또떠남과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또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여의도 고층 빌딩 하면 63빌딩이 먼저 생각나지만 사실 여의도 마천루의 중심은 IFC라고도 불리는 서울국제금융센터입니다. 32층부터 55층까지 총 4개 동으로 이뤄진 IFC는 2011년과 12년 4개 동을 모두 개관하였으며 가장 높은 C동의 경우 63빌딩보다 높은 285m로 한때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콘레드 서울은 IFC 건물 중 한강을 바라보는 가장 북쪽에 위치한 호텔동 전체를 쓰고 있습니다. 호텔동 역시 37층 200m 높이로 개관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호텔이기도 했죠. 콘레드는 글로벌 호텔 체인인 힐튼이 운영하는 호텔로 힐튼의 창업자 이름에서 따온 브랜드인 만큼 힐튼 내에서도 최상위 호텔 브랜드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명성 높은 콘레드 호텔이 있기도 하죠. 콘레드 서울은 5성급 호텔의 위험이 느껴지는 높은 층고의 입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층고는 안쪽 로비에서도 이어지는데요. 무엇보다 입구에서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5층 높이의 나선형 계단이 눈에 띕니다. 콘레드 서울의 상징과도 같은 이 계단은 총 길이 36.5m로 한국기록원에 등재된 국내에서 가장 긴 나선형 계단이라고 하네요. 호텔 로비는 전체적으로 높은 층고와 통창 덕분에 5성급 호텔의 웅장함과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면서도 채광이 좋아 밝은 모습입니다. 콘레드 서울을 상징하는 듯한 오렌지빛 조명과 천장과 벽면의 조형물 또한 멋진 모습이죠. 로비를 지나면 체크인이 진행되는 프런트 데스크가 있고 그 안쪽으로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호텔 체크인 시간이 3시인 것과 달리 콘레드 호텔은 오후 4시 체크인, 오전 11시 체크아웃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호텔에 투숙하는 동안은 1분 1초가 다 돈이라는 걸 생각하면 유독 1시간이나 늦은 체크인 시간이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콘레드 서울은 총 8종류의 객실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1박에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넘는 콘레드 스위트와 펜트하우스는 사실 이용할 일이 많지 않고 우리가 주로 이용할 객실은 총 6종류입니다. 가장 기본 객실인 디럭스와 프리미엄 그리고 이기제큐티브 객실의 경우 크기와 구조만 본다면 사실상 같은 객실인데요. 다만 객실이 위치한 층수와 전망 그리고 라운지 이용 포함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 세 타입의 객실보다 조금 더 크면서 코너에 위치한 객실이 코너 프리미엄 객실인데요. 동쪽과 남쪽 모서리에 위치한 객실답게 전망도 시원하고 객실 크기도 여유로워 최대 4인까지 투숙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코너에 위치한 2개의 스위트가 있습니다. 이 2개의 스위트 역시 구조는 동일한데요. 다만 그랜드킹 코너 스위트의 경우 북서쪽 코너에 위치하고 그랜드킹 이그제큐티브 스위트의 경우 북동쪽 코너에 위치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관 당시에만 해도 2객실 모두 훌륭한 한강 전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콘레드 호텔 앞에 국내에서 4번째로 높은 건물인 파크원이 들어서면서 북서쪽 코너에 위치한 그랜드킹 코너 스위트의 경우 한강 전망 일부가 가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기본 객실인 디럭스 한강 전망과 북동쪽 코너에 위치한 그랜드킹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22층에 위치한 스위트 객실 먼저 보실까요? 스위트답게 입구부터 널찍한 복도를 통과하면 거실이 나타납니다. 인상 깊은 나비 모양의 장식품 너머로는 4-5명이 앉아도 될 만큼 넓은 소파와 테이블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바닥에 카펫과 소파, 그리고 뒤에 걸린 그림까지 유사한 질감으로 통일감을 주고 있습니다. 거실 곳곳에 콘레드 하면 생각나는 오렌지빛 조명과 동양적인 디테일이 군데군데 자리하고 있어 특유의 고급스러우면서 개성있는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한쪽 벽면은 거울로 되어 있어 공간을 더욱 넓어 보이게 하고요. 맞은편에는 TV와 업무를 볼 수 있는 작은 테이블이 있는데 천장에 달린 원형 조명이 인상 깊죠. 거실에서는 한강을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호텔 바로 앞에 파크원이 개장하면서 콘레드 호텔 한강뷰는 이제 망한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호텔 앞쪽에 비교적 높이가 낮은 더현대 서울이 들어서면서 콘레드의 한강 전망을 완전히 가로막는 불상사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밤에는 더현대 서울의 야간 조명이 알록달록 예쁘기도 하죠. 하지만 333m 높이의 파크원 A동이 왼쪽 시야를 가로막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우측에는 올해 개관한 경쟁호텔 페어먼트 서울이 원효대교 방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높은 고층부의 동쪽 객실을 받으시는 게 덜 답답하고 좋을 것 같네요. 콘레드 서울 하면 생각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미니바입니다.
사실 미니바는 어느 호텔에 가도 딱히 건드릴 일이 많지는 않지만 뭔가 이렇게 고급 바에 벽면같이 꾸며져 있으니 멋스러움이 느껴지죠. 커피포트와 네스프레소 캡슐커피가 모두 준비되어 있으며 독일 로네펠트와 국산 티젠의 차티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찻잔은 인도네시아의 명품 도자기 나루미 제품, 와인잔은 독일 쇼트즈 위젤 제품이네요. 거실 뒤편에는 180도 파노라마 뷰가 보인다는 침실이 있습니다. 건물 코너에 위치해 양쪽 방향의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서리 부분까지 시원하게 창문으로 뚫려 있었다면 정말 멋졌을 텐데 180도 파노라마 뷰라고 하기에는 살짝 뷰가 끊어지는 게 아쉬웠습니다. 아까보다 페어몬트가 더욱 가깝게 보이는 북쪽 전망이 있었는데 22층이 이 정도이니 30층 이상에선 사실상 페어몬트를 발밑에서 보겠죠. 동쪽 전망의 경우 63빌딩이 반가운 모습입니다만 아파트와 공사 현장이 보이는 다소 삭막한 전망입니다. 63빌딩도 페어몬트 건너편에 브라이튼 여의도가 완공되면 안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침실은 킹 침대가 놓여있음에도 굉장히 크고 여유있는 공간인데요. 매트리스는 힐튼 체인이 애용하는 미국의 썰타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펫과 벽면 그리고 침대와 창가의 소파까지 회색 톤의 어두운 색감인데다 거실보다 여백이 많아 카펫이 강조돼서인지 유독 무거운 느낌이 드는 건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침대 위의 그림과 조명, 양쪽 창문 밖으로 보이는 전망 덕분에 무거워진 침실 분위기가 사는 느낌이네요. 욕실은 침실과 객실 입구 양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요. 거대한 욕실 문만 봐도 얼마나 클지 짐작이 되죠. 밝은 대리석으로 장식된 욕실은 2개의 세면대와 샤워 공간, 화장실, 욕조와 파우더 공간까지 아낌없이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급 호텔 고급 객실에서만 볼 수 있는 거울에 설치된 TV도 찾아볼 수 있고요. 어메니티는 중국 명품 브랜드인 상하이탕 제품이 제공되는데 2022년부터 50실 이상 규모의 호텔에서 일회용품의 지급이 금지되면서 연말까지 스웨덴 니치 향수 브랜드 바이레도의 다회용 제품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면대 뒤쪽으로 전망이 있는 곳엔 욕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망이 있는 욕조는 탁 트여서 답답하지 않아 목욕하기에 좋죠. 욕조와 세면대 사이 안쪽에는 샤워 공간이 있는데 별도의 문이 존재하지 않아 살짝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세면대 뒤쪽엔 화장을 하거나 머리를 말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서 좋았고요. 다이슨 제품이 준비된 점도 좋았습니다. 욕실과 객실 입구 사이에는 널찍하게 짐이나 옷을 보관할 수 있는 장도 있고 객실 입구 바로 옆에는 게스트용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 객실인 디럭스는 어떨까요? 바로 옆방인 2215호 디럭스 한강 전망 객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디럭스, 프리미엄, 이그제큐티브 세 객실은 사실상 동일한 객실인데요. 48제곱미터의 크기로 서울 시내에 있는 웬만한 호텔의 기본 객실보다 큰 크기입니다. 제가 묵었던 객실이 트윈베드 타입이었는데 침대가 둘 다 퀸 사이즈로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객실이 좁다는 느낌이 전혀 없죠. 전체적인 분위기는 스위트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창가에 반원 모양의 테이블과 소파가 놓여 있습니다. 기본 객실이지만 세면대도 2칸이고 TV도 있고요. 객실 쪽으로 뚫린 창문 옆에 욕조가 있는데 다행히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호텔 부대 시설을 살펴볼까요? 8층과 9층에 위치한 럭셔리 웰니스 공간인 펄스 8은 수영장과 피트니스 사우나, 골프장과 스파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유리로 된 천장 덕분에 채광이 좋고 밝은 모습인데요. 레인이 나눠져 있어 물놀이보다는 수영하기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요즘 수영장들처럼 감성이 넘치는 느낌은 아니지만 크기도 적당하고 구색은 갖춘 모습입니다. 피트니스는 이탈리아 테크노짐 기구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층고가 높고 채광이 좋은 수영장을 바라보고 있어 덩달아 밝은 분위기입니다. 아주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기구도 꽤나 다양하고 파워렉을 포함한 프리웨이트 기구들이 준비되어 있던 점도 좋았네요. 다만 수영장과 피트니스 모두 회원권을 끊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이런 곳들이 투숙객 입장에서는 살짝 뜨내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런 점을 제외한다면 수영장과 피트니스는 기능에 충실하면서 적당한 규모를 갖춘 무난한 모습입니다. 운동하니까 배가 고프죠? 호텔 식음업장을 둘러보겠습니다. 조식은 2층에 위치한 올데이 뷔페 제스트에서 제공됩니다. 뷔페 구조가 특이하게 십자가 모양의 4방향 복도에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동선이 짧아져 음식 담기에 편하긴 한데 어떤 음식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기 좀 헷갈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식 구성은 꽤나 다양했는데요. 특히 조식치고 한식 메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침에 밥 드셔야 하는 분들께는 괜찮은 구성이고요. 일반적인 서양식 메뉴에 일식이나 중식 메뉴도 빠지지 않고 섞여 있는데 대한민국 금융 1번지에 위치한 호텔 입지상 외국인 출장객을 위한 메뉴가 아닐까 싶네요. 사실 콜레드 조식이 초창기부터 딱히 맛있다는 얘기가 나오던 곳은 아닌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기억에 남는 메뉴는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맛없다고 하기에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양한 구성의 평이한 맛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조식은 길 건너 페어몬트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그제큐티브 객실에 묵는 분들은 37층에 위치한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콜레드의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는 내부 인테리어와 전망이 정말 근사합니다. 실제 같은 층에 위치한 37 그릴앤바 못지않게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고 호텔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37층에서 무려 3방향의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공되는 식음 서비스는 다소 아쉬운데요. 조식과 애프터눈티, 이브닝 칵테일이 제공되는데 주말과 공휴일에는 애프터눈티가 아예 제공되지 않습니다. 애프터눈티가 없거나 간소화된 곳은 봤어도 평일 주말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하는 곳은 처음 보네요. 그나마 조식을 별도의 클럽 라운지 조식이 아닌 2층 제스트 메인 조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위안이 됩니다. 사실 라운지는 저녁에 제공되는 해피아워를 가장 기대하게 되는데요. 콜레드 서울은 이브닝 칵테일이라는 명칭으로 제공됩니다. 주말에 방문한 제가 이용했을 땐 1부와 2부로 나눠서 제공됐는데 최대 이용시간이 1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콜레드 서울 해피아워는 정말 가벼운 음식들로만 준비되어 있고요. 식사로 하실 만한 메뉴는 연어구이와 돼지고기, 치킨 레드커리와 유부초밥 파스타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샐러드나 가벼운 안주거리이고 와인 3종류와 5종류의 독주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주류도 좀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네요. 제가 양이 많은 편은 아닌데 콜레드 피아워는 이용 후에도 헛헛함이 지워지지 않았고요. 와인도 개인적으로는 아쉬워서 1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용을 마쳤습니다.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와 같은 37층에는 역시 37 그릴앤바가 있습니다. 콜레드 서울에 묵지 않아도 한 번쯤 가볼 만한 전망 좋은 레스토랑 겸 바이고요. 조식을 먹은 2층 제스트 옆에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아트리오, 그리고 면 요리를 파는 더 누들바가 있습니다. 9층에 있는 버티고에서는 날 좋을 때 브런치 메뉴 즐기시기 좋습니다. 이외 1층 로비엔 규모가 크진 않지만 카페 텐지와 로비 라운지 플레임즈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떠나면 콜레드 서울에 대한 총평은 어떨까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래도 콜레드는 콜레드다입니다. 물론 2012년 개관 당시 힐튼의 최상위 브랜드 호텔로 기세등등하고 콧대 높던 콜레드와 비교하면 이제는 그때만큼 호시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옆에 아코르 최상위 브랜드 페어몬트가 등장하기도 했고 여의도를 벗어나면 콜레드 못지않은 좋은 호텔들이 너무 많이 등장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레드만이 가지고 있는 웅장함과 고급스러움은 여전했고요. 무엇보다 파크원이 개관한 이후에도 한강 전망을 이만큼이라도 지켜냈다는 데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객실과 부대시설 또한 신생 호텔들과 비교하면 세련되고 감성이 느껴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딱히 오래되고 촌스러운 느낌도 아니고요. 가격대도 많이 내려와서 최근 인기 있는 호텔들과 비교하면 꽤나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콜레드는 역시 식음이 아쉬웠고요. 다행히 IFC몰과 더현대 서울을 방문하기에 최적의 위치이기에 근처에서 식사를 하거나 몰캉스 하시면서 단점은 극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사실 콜레드 서울을 얘기할 때 직원분들의 서비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요한 걸 요청했을 때 처리가 늦거나 불편함을 준 것은 아니지만 과할 정도로 친절한 다른 호텔 직원분들에 비해 다소 무뚝뚝하고 별도 요청이 있을 때 너무 융통성 없이 빡빡하게 처리한다는 피드백이 많았죠. 게다가 한강 불꽃놀이 사태 등 고객 서비스와 관련되어 이슈가 된 사건들도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 2번의 투숙으로 느낀 바는 예전과는 느낌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직원분들이 노력하신다는 점이 느껴질 만큼 밝은 모습이었고 기본 디럭스로 예약했음에도 최대한 고층 한강뷰 객실로 주시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비스는 개인마다 편차가 커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지만 적어도 제가 느낀 바로는 콜레드 직원분들, 다른 호텔 직원분들 못지않게 친절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최근 콜레드 서울 투숙하신 구독자분들 계시다면 직원분들 서비스 어떻게 느끼셨을지 댓글로 경험 공유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방문한 콜레드였지만 여전히 멋진 모습에 만족한 콜레드였고요. 라운지 없이 한강 전망 객실로 재투숙할 의향 100%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엔 롯데호텔의 본진이자 신라호텔만큼 밥이 맛있다는 롯데호텔 서울과 이그제큐티브 타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 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